자, 이번 시간에는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기 자동차의 냉난방 장치 공조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우리 그 전기 자동차는요, 우리 기존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냉방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컨을 구동시켜 가지고 냉방을 이뤘었고요.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에서 발생된 어떤 열, 그걸 냉각수를 순환시켜 갖고 냉각수의 따뜻한 열을 이용해 가지고 바람을 불어내서 난방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그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엔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냉각수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의 어떤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냉각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엔진 자체가 해서 발생하는 열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냉방보다는 난방이 열을 더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계속 뽑아다 쓰면은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그만큼 짧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난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 전기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개념입니다. 요즘 우리 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보면요, 여름에는 에어컨 찬바람 나오고 겨울철에는 그곳에서 따뜻한 바람 나오죠. 그걸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에어컨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회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냉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냉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열원의 열을 빼앗아서 고열원으로 버리는 거예요. 저열원에서 열을 흡수해서 고열원으로 열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열원에서 열을 빼앗았으니까 저열원의 곳은 더욱더 차가워지겠죠. 그죠? 그게 실내가 되는 거고 그게 냉방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저열원에서 고열원으로, 그죠?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열원에서 열을 빼앗아 가지고 저열원으로 열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왜 에어컨을 틀면 실외기, 바깥에 가서 실외기인데 보면 뜨거운 바람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반대로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외기가 냉방할 때 실외기를 안에다가 두고 바깥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했다라고 하면은 바깥에서 열을 빼앗아 가지고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열을 공급해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히트펌프라고 합니다. 히트펌프. 이해되셨죠? 히트펌프. 그래서 맞는 것은 뭐냐? 에어컨 냉매를 사용하지 않는다? 얘는 똑같이 냉매 씁니다. 그죠? 우리 시스템 에어컨에 냉매 당연히 쓰지 않습니까? 사용합니다.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겨울철 자동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그렇죠. 히트펌프를 사용해서 겨울철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열을 많이 빼앗아 가고 열을 많이 공급하려면 결국은 배터리의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은 히트펌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 전기 소모가 적기 때문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고요. 차량 전방 방열기에 냉각수를 활용하여 에어컨의 응축기 효율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냉각수 자체가 없죠. 그죠? 자, 네 번째, 비스커스 커플링을 통해 에어컨 압축기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이 비스커스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두 개의 판 사이에 그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점도가 높은 그것이 연결 차단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비스커스 커플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보통 자동 제한 차동 기어 장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비스커스 커플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히트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 소모가 적고 그로 인해 주행거리를 그만큼 확보할 수가 있다,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2번, 다음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변환하는 장치는 뭐냐? 자, 직류, 배터리에 있는 전기는 직류입니다. 직류인데 모터라고 하는 것은요, 교류 모터를 써요. 그러면 직류에 있던 전기를 뭘로? 교류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바꿔주는 장치가 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는 인버터라고 한다고 했었죠. 인버터. 그래서 정답은 4번 인버터가 정답이겠고,
반대 개념은 뭐예요? 반대 개념은 우리 컨버터라고 하는 거죠. 컨버터.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3번 다음 중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요. 수소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쪽에는 수소를 공급하고요. 수소. 또 다른 한쪽에는 산소를 공급하죠. 그때 결합하는 과정 중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자를 만들어내고요. 이 전자를 충전을 시키게 되는 거죠. 충전. 전자의 이동을 우리는 전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전류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전류의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인해서 충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래서 어떤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 구동하고 모터 구동해서 바퀴를 굴리겠다.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연료전지죠. 그 과정 중에 두 개가 결합하면 뭐가 나옵니까? EH2O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물.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을 대기 중으로 방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소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소 탱크라고 하는 것을 둬가지고 수소 탱크에다가 저장을 시켜갖고 다니는 거고,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그럼 산소통도 갖추고 다니냐? 아니죠. 공기 중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산소를 공급하려면 공기를 흡입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거기에는 필터라고 하는 것을 두고요. 그리고 산소만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필터에서 공기를 정화하는 정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주행하면 주행할수록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 수소극에서 촉매와 반응하여 수소이온과 전자가 나온다. 그렇죠. 전자 나온다겠습니다. 전자 나온다겠었고요. 수소극에서 전자를 발생시켜 공기극으로 보낸다. 그리고 공기극에서 두 개 합쳐져 갖고 물이 만들어진다. 이해되셨죠? 4번 틀렸네요. 수소는 공기극의 촉매와 반응하여 전해질을 통과하여 수소극으로 공급한다? 아니죠. 자, 수소는 공기극에 산소와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때 산소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서 연료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연료극으로. 이해되셨죠? 공기극, 이쪽이 연료극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표현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직렬형, 병렬형, 그 다음에 직병렬형, 물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죠? 자, 먼저 직렬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교류전동 모터 구동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아, 이게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됐나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엔진은 뭐를 위해서? 발전기를 구동시킬 목적이죠. 그럼 발전기에서 생성된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저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직류 아닙니까? 그렇죠? 직류를 다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교류로 바꿔주기 위해서 인버터가 사용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1번 틀렸고요. 2번, 병렬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의 구동으로 발전기가 회전되고 발전기 회전에서 배터리 충전, 모터 구동 순이다. 아, 이건 아니죠. 엔진 구동은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바퀴를 구동하는 역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렬형이라고 하는 것이 모터는 그럼 뭘 하느냐? 엔진에 발생된 동력을 어시스트하는 모터의 동력으로, 그래서 비교적 큰 출력이 필요할 때 모터의 출력이 같이 합해져서 연료를 많이 먹는 구간에서 어떤 어시스트하는 그런 역할이겠죠. 그래서 2번도 역시 정력 전달 순서가 잘못됐고요. 3번, 복합 직병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별도의 변속기가 필요하다? 아, 그렇지는 않죠. 변속기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동력이 바로 바퀴로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터만의 동력이 바로 바퀴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별도의 변속기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필요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필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없거나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모터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 회전수를 제어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린 표현이겠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정용 전기 혹은 외부 전기 컨셉트에 플러그를 꼽아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형식이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배터리만 가지고서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수시로 계속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기 자동차만큼은 아니더라도 배터리의 크기를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하고요. 엔진의 구동 없이 조금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일반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전기로 충전을 했다가 일정 거리만큼은 전기로만 사용을 하고 그 이하의 주행거리, 그 이상의 주행거리일 경우에는 엔진을 구동을 시키겠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이 가정용이나 아니면 일반적 외부 콘센트에서 전기를 꼽아서 충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모터와 엔진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그죠? 모터는 출발 시 이용하며 주행 시 엔진의 충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맞나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1번은 맞는 표현이죠. 그죠? 두 번째로 구동력이 큰 직류형 모터를 사용한다. 이게 틀렸네요. 우리가 모터는 전부 다 교류형 모터를 사용을 합니다. 교류형.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모터는 인버터를 통하여 제어한다. 그렇죠. 인버터가 뭡니까?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죠. 그 교류로 바꿔주는 것을 얼만큼 많이 바꿔줄 거냐, 적게 바꿔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모터 전류의 전기의 어떤 흐름이 바꿔지는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모터를 컨트롤한다. 맞습니다. 모터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자기장 속에 넣으면 자기장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전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구동력이 큰 직류형 모터가 아니고 교류형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틀렸죠. 6번 보겠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 시 전기식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지는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봅시다. 자동차 감속 주행 시 제동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모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류를 주면은 힘이 발생을 하고 반대로 힘을 주면은 전기가 만들어지죠. 감속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퀴는 빨리 돌아가려고 하고 엔진, 모터는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퀴가 오히려 모터를 구동을 시켜서 발생되는 어떤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을 하겠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회생제동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회생제동이 가능하다. 1번 맞는 표현이죠.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기적 안전에 유리하다.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면 당연히 전압이 높으니까 감전에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리해지는 거죠. 그죠? 전기적 안전에 유리하다가 아니고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이겠고,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연비를 획기적으로 늘린 차세대 환경 자동차이다. 그렇죠. 누가 더 이상 얘기할 나이가 없는 거죠. 그죠? 네 번째로 자동차 속도나 주행 상태 등에 따라 내연기관과 모터의 힘을 적절하게 제어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맞죠? 자, 그래서 자동차가 연료를 많이 먹는 영역일 때는 모터를 구동을 하고 연료가 적게 먹는 영역일 때는 엔진을 쓰겠다. 자,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틀린 편이겠고. 자, 7번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동력 전달 방식 중 직렬형은 엔진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발전기만 구동을 시키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기를 구동시키고 발전기는 발전된 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에 저장을 시키고 저장된 배터리의 전기를 모터를 구동시키고 모터가 결국은 바퀴를 구동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를 구동시키고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배터리에 전급되고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전동기를 구동시켜서 바퀴로 구동하는 방식. 자, 정답은 4번이 맞네요. 그죠? 4번.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직렬형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엔진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사용되며 모터가 변속기를 구동하여 동력을 전달한다. 맞네요. 그죠? 우리 전번 문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축전지에서 엔진은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축전지에 있던 전기를 전동기가 구동시키고 전동기가 결국은 변속기를 구동해서 바퀴로 전달한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겠고요. 뭐 2번, 3번, 4번은 당연히 뭐 틀렸겠죠. 뭐 그러면. 그죠? 2번 구동용 모터의 용량을 작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뭐 이 모터 용량이 작으면 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런 장점은 없습니다. 이건 틀린 표현이겠고. 엔진과 구동축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변속기가 필요 없다. 엔진과 구동축이 기계적으로 아니죠. 얘는 중간에 발전기와 배터리, 모터 이런 순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엔진은 구동축과 절대 엔진의 동력이 바로 바퀴로 전달되는 역할이 없습니다. 자, 틀렸고요. 구동용 모터의 위치가 플라휠이나 변속기에 부착되기도 한다. 플라휠이나 변속기에 부착되기도 한다. 이거는 병렬형 하이브리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병렬형 하이브리드.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고전압 장치가 적용되는 친환경 자동차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대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고전압 장치, 배터리 전압이 높은 이런 하이브리드라든가 아니면 전기 자동차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전대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장갑, 보호 안경, 안전복이라든가 또는 안전화 등을 착용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왜냐하면 배터리의 어떤 단자와 바디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쇼트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고전압 배터리를 만지기 위해서는 이런 방호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화재 시 물을 이용하여 진압하며 ABC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물을 사용하여 진압한다? 전기 화재 아닙니까? 전기 화재. 우리 화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뭐 K 화재 이런 것들 있죠. A급 화재, 그 다음에 B급 화재, C급 화재, 그 다음에 D급 화재, 그 다음에 K 화재, K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를 남기는 화재입니다. 재. 대표적으로 뭐 종이라든가 나무 또는 석탄 이런 것들은 재가 남죠. 그죠? 그런 화재를 우리는 A급 화재라고 하고, B급 화재는 유류 화재죠. 유류. 뭐 휘발유에 불이 붙었다든가 경유에 등유에 불이 붙었다든가 이런 것들, 유류 화재를 우리는 B급 화재라고 하고요.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죠. 전기 화재. 그래서 지금처럼 고전압이 흐르는 장치에서의 어떤 내용은, 화재는 결국은 뭐예요? 전기 화재가 되겠죠. C급 화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C급 화재는 결국은 그 물을 이용한다? 당연히 A급 화재 같은 경우는 물을 이용해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질식소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겠죠. 전기 화재는 물을 뿌린다? 감전의 우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전기 화재에서는 물을 뿌려서 소화한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D급 화재라고 하는 것은 금속 화재라고 하는 거죠. 금속이 불이 붙는 금속들이 있어요. 그런 화재들을 우리는 D급 화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K급 화재라고 하는 것인데, 이 K급 화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주방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우리는 K급 화재라고 합니다. 주방. 자, 이런 화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소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물을 붓기도 하고 뭐 모래를 덮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의 어떤 진화하는 방법일 거고, 자, 전기이기 때문에 물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고요. ABC 소화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A급, B급, C급의 화재를 소화하는 것을 우리는 ABC 소화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절연 피복이 벗겨진 파워 케이블은 절대 접촉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겠죠. 케이블의 절연이 벗겨졌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잘못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겠죠. 차량이 물에 반 이상 침수된 경우에는 메인 전원 차단 플러그를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그게 뽑으려고 메인 전원 차단 플러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거를 풀게 되면 더 이상의 전류는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우리 두꺼비 집에서 우리 차단기에서 차단기 스위치를 뚝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그 메인 전원 스위치를 탁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아예 뽑아버립니다. 그 플러그를. 근데 이걸 뽑기 위해서 거기 물이 지금 있는 침수되어 있는 자동차에서 그걸 뽑기려면 잘못하면 감전, 물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감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친환경 장치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